자, 테마 8, 지질시대인데, 자, 가볼게. 자, 지질시대, 처음에 화석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화석이라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또는 생활 흔적인데, 이 생활 흔적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게 바로 공룡 발자국, 바로 이것들이, 또는 그들이 기어왔던 흔적이나 또는 이들이 구멍 봤던 것, 이런 거 모두 다 생활 흔적으로 화석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의미를 가지는 건 어떤 정보를 주느냐? 표준 화석과 또 뭐 있죠? 시성 화석. 표준 화석은 어떤 정보를 준다? 표준 화석은 언제 퇴적되었는지, 언제 형성되었는지 바로 시대 시기를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지층의 생성 시기, 퇴적 시기를 알려준다. 자, 표준 화석은 생성 시기, 시기를 알려준다. 자, 그러면 이들 표준 화석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조건. 생존 기간과 또 분포, 면적. 이런 얘기했지.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특정 시기를 딱 알려줄 수 있는 거지. 됐나? 그래서 생존 기간이 현재 짧고 그리고 분포 개체수가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많아야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겠지. 그런 것도 조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이 두 가지는 꼭 돼야 되겠지. 그래서 분포 면적이 넓어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를 하더라도 같이 쓸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생존 기간이 짧아야 특정 어떤 시점을 딱 잡아줄 수가 있다. 자, 대표적인 예는 지난번에 그림으로 제시했던 각 시대마다 있습니다. 고생대 뭐뭐 있죠? 삼엽충, 필석, 갑주어 말고 또 뭐 있죠? 방추충 기억납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중생대는 암모나이트나 공룡이나 이런 게 있잖아, 맞지? 참고로 암모나이트나 삼류충 같은 경우는 전 시대에 걸쳐 살았지만 걔들은 각 시기마다 또 모양이 계속 바뀌거든. 특정 시기 다 알려줄 수 있는 거야. 중생대 내에서 또는 삼류충 고생대 내에서. 자, 대표적인 것만 좀 하겠습니다. 삼엽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알려준다, 환경을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시상화석은 현재 지층의 생성 환경,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려준다. 자, 이들의 조건은 표준화석과 반대잖아, 맞지?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은 좁고. 자, 참고로 생존 환경을 알려준단 말은 특정 환경이야. 얘들은 특수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애들이야. 그래서 특수한 환경이다 보니까 현재 분포 면적은 좁은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다. 생존 기간은 길고. 그래서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좁습니다. 특수한 환경이니까. 자, 그러면 이들은 특수한 환경에서만 살다 보니까 환경이 변하면 잘 살아 못 살아? 못 살지. 그러면 환경 변화에 민감한 겁니까? 둔감한 겁니까? 가끔 이런 걸 묻는 경우도 있어.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환경이 변하면 살아남지 못해. 특수한 환경에서만 살아남아. 자, 시성화석은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얘는 두 개만 나오잖아. 두 개만 나와. 표준화석은 여러 개가 있지만 얘는 두 개밖에 안 나와. 뭐뭐 있지? 고사리와 산호. 그렇지. 자, 산호는 어떤 환경? 바다인데 따뜻하고 얕은 것. 그렇지. 얕고 따뜻한 바다입니다. 자, 그리고 고사리가 있는데 고사리는 참고로 지금의 고사리는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건 고생대 때 번성했잖아, 맞지? 그 당시에 아주 울창하게 많았던 그 시기를 말하는 거야. 참고로 식물이 잘 자라는 따뜻하고 습한 열대 우림 같은 경우 식물 잘 자라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됩니다. 자, 넘어되겠죠? 넘어갈게. 자, 그럼 이거는 뭐 표로서 표현한 거고 분포 면적과 생존 기간 각각 시상과 표준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지질 시대로 갈 건데 지질 시대. 자, 참고 지질 시대는 지구가 탄생하고 현재까지 말합니다. 이건 뭐 이 정의는 뭐 교육 과정마다 계속 바뀌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 자, 그런데 구분의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있잖아, 맞지? 자, 삼엽충은 어느 시대? 고생대. 아모나이트는 중생대. 봐봐. 각 시대마다 생물 있잖아, 맞지? 이건 거꾸로야. 생물 가지고 시대를 나눈 거야. 삼엽충 끝나니까 여기서 끊고 우리 다른 시대로 부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구분의 기준은 지각 변동이나 기후 변화나 대규모의 지각 변동 나타나게 되면 상될 수도 있고 육지가 바다가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대륙 이동하면서 위치가 변할 수 있는 거고 뭐 기후대가 달라질 수 있겠지? 열대 우림이나 또는 아열대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생깁니다. 차후에 우리가 기후 변화를 할 건데 어쨌거나 지각 변동이나 기후 변화 이거는
살고 있는 환경이 변하는 거야. 환경이 변하면 생물도 바뀌겠지. 그래서 생물계의 급변이 나타난다. 생물들 세계의 급변. 종류가 달라진다. 그 말이지. 근데 이들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연계된 거죠. 지각 변동이나 기후 변화나 환경 변화죠. 이들에 의해서 생물계가 급변하게 되는 거잖아. 같은 맥락이지. 같은 맥락.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물 가지고 나누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질 시대 단위, 고생대, 중생대, 대도 있지만 쥐락기, 백악기, 기도 있죠. 원래는 대, 기, 세, 절 쭉 나눕니다. 그런데 더 긴 건 누대, 대를 누적시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다룹니다. 원래는 기, 세, 절 쭉 나누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대에는 대가 누적된 건데 누대가 있습니다. 신생 누대가 뭐냐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말해. 이 현생 누대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은생 누대입니다. 근데 은생 누대는 잘 안 쓰고 은생 누대를 둘로 나눈 것이 원생 누대와 시생 누대입니다. 참고로 현생 누대 옆에다가 대를 3개로 쓸 거야. 고, 중, 신. 그래서 요 정도 간격을 뒀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시생 누대, 그 다음에 원생 누대, 현생 누대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생 누대와 원생 누대를 합쳐서 은생 누대라고 그래. 은생 누대. 근데 이 둘을 합쳐서 우리 다른 말로 선캄브레 시대라 그러지. 선캄브레 시대. 이 두 개는 같은 말로 은생 누대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현자가 뭘까? 현자가 나타날 현자. 생물들이 많다 그 말이야. 근데 은자는 은둔하다. 생물이 잘 안 보인다 그 말이야. 참고로 선캄브레 시대가 아주 많은 기간,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거에 생물 별로 없었지. 그래서 구분을 좀 한 겁니다. 자, 고생대 시작이 얼마죠? 5.4억부터. 지구 나이가 얼마인데? 46억인데. 46억부터 거의 40억 동안은 거의 없고 생물 별로 없고 5.4 그때부터 생물들이 많았다 그 말이잖아. 맞지? 자, 그리고 현생누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생누대와 시생누대도 원래 대로 나누지만 그건 안 나옵니다. 그건 안 나와. 안 나와. 자, 기. 자, 기도 신생대와 중생대의 기는 좀 아셔야 돼. 각각 3개의 기가 있거든. 근데 고생대는 여러 개야. 이름도 좀 살짝 어렵고. 몰라도 돼. 그런데 신생대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팔레오기하고 네오기하고 제4기하고. 원래 앞번 교육 과정은 이 팔레오기와 네오기를 합쳐가지고 제3기라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3개로 나누는 상태. 근데 중생대는 좀 더 쉽지. 쥐락기, 백악기 들어봤죠? 쥐락기와 백악기. 근데 앞에 트라이아스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트라이아스기, 쥐락기, 백악기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지. 자, 신생대, 중생대. 자, 얘들은 이 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트라이아스기가 먼저, 백악기가 마지막, 팔레오기가 먼저, 제사기가 마지막.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 단어들은. 근데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쭉 대봉기하고 쭉 많습니다. 6가지 정도 있는데 걔들은 그냥 앞자만 따고 순서 정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캄 50대 석패. 앞자만 따서. 우리 알지?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자 뭐냐면 전체 자 시기를 다 나눈 건데 참고로 과거의 수능 문제 중에 시생누대, 원성누대, 현생누대 각각 자 여기 딱 이렇게 표를 준 다음에 가로 막대를 준 다음에 가장 긴 것, 중간 시기, 가장 짧은 것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A, B, C 그랬어. 그래서 각각 A, B, C가 누군지를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각 시대에 대한 특징들을 물어봤지 밑에다가 수능 문제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자 시생누대 시작은 40억입니다. 그 지구 나이가 46억이잖아 맞지? 근데 이놈의 시작은 40억이야. 자 그리고 이놈 다시 갈게. 자 시생누대 시작은 40억입니다. 40억 년 전의 시작. 지구 나이는 46억이지만. 근데 원생누대 시작은 25억입니다. 얼마였죠? 현생누대가 고생대 시작이잖아. 5.4억. 5.4. 그러면 40억, 25억, 5.4억. 가장 긴 건 누굽니까? 가장 긴 건? 원생누대지. 그럼 가장 긴 A는 바로 원생누대 이 말이지. 수능 문제 나왔으니까
대략적인 시기도 알고 있어야 돼. 40억, 25억, 5.4억. 자, 중생대 시작은 얼마였죠? 이번에 배우는 거지만 계속 앞에 문제풀이를 좀 제시했었어. 중생대 시작은 2.5억. 신생대 시작은 0.66억. 기억납니까? 이런 거 숫자 아셔야 돼. 자, 넘어갈게. 자, 지질시대와 생물, 기후 나오는데, 자, 볼게. 잠깐만. 앞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만 더. 고생대 보면 고생대가 캄브리아부터 쭉 되잖아, 맞지? 자, 원생도대 말고 선 캄브리아 시대지. 고생대 제일 시작이 뭐야? 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 앞이라 그 말이야. 한자로 앞선자 쓴 겁니다. 앞선자. 이게 선 캄브리아 시대야. 자, 근데 아까 그 고생대 기는 여러분들 그냥 앞자만 해서 순서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좀 꼭 기억하셔야 돼. 어, 그럼 최초의 생물이 일단 바다입니까? 육지입니까? 나타난 게? 바다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뭐가 들어오니까? 자외선 들어오니까. 과거에는 오존층 있다 없다? 없다. 과거 초기에는 우리 산소가 많지 않았거든. 거의 없었어. 산소 만든 건 생물들이 광합성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낸 거지. 특히 물속에서 누가? 최초로 광합성, 남세균, 남조류가. 얘들이 광합성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서 이게 공기 밖으로 나온 거지. 그러면서 공기 중에 산소 많아지고 나중에 O3라는 오존까지 만들 수 있는 거지. 처음에 오존층이 얇았고 충분히 두꺼워지면 이제 G로 나온 게 언제냐면 실루리아기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실루리아기 때 육상생물 출현. 바다에서 육지로 나올 수 있었다.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이때 나왔습니다. 실루리아기. 그래서 실루리아기는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다. 육상생물이 나타났다. 이 시기는 꼭 아셔야 돼요. 자, 다시 갈게. 자, 지질대 생물 기후. 자, 이거는 밑에 표로 나와 있는데 표에 그대로 좀 하겠습니다. 자, 표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다 나와 있잖아, 맞지? 자,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 캄브리아 시대는 시생누대, 원생누대 될 건데 시생누대 시작은 40억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고생대는 5.4, 중생대는 2.5, 신생대는 0.66. 현재가 0이 되겠지.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물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동물. 자, 밑에 시생누대와 원생누대가 있는데 시생누대 하면 잘 나오는 것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있어.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뭐냐면 문제상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단어가 나왔다면 이건 시생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누구냐면 아까 최초로 광합성했던 게 누구라고? 남세균. 남세균이 만든 남조류가 만든 태적 구조입니다. 얘들 어떠냐면 바다에서 바위 위에 얘들이 산단 말이야. 살면서 광합성도 하지만 점액질 물질을 내뱉어. 끈적끈적한 물질들을 내뱉어. 그러면 바다에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있다가 이 끈적끈적한 물질과 함께 엉켜 붙겠지. 그러면서 계속 쌓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층층이 쌓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계속 층층이 쌓이는 이 구조.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많이 있어. 남아있는 거지. 이 당시에 만들어진 게. 그래서 이거 스트로마톨라이트 시생대 때 만들어진 거. 그리고 원생누대 하면 여러분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걸 제시합니다.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나왔다면 성캄브리아 시대고 원생누대란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남세균이나 이런 애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나 이런 작은 애들이 있는데 좀 더 발전된 애들이지. 이런 애들은 동물군 그랬어. 동물군. 동물이 무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에디아카라가 어디냐면 호주에 있는 해안가 지역인데 그 지역에 많은 화석들이 많은 동물들의 화석들이 한꺼번에 발견됐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어쨌거나 이 이름이 나온다면 원생누대고 다세포 생물이라는 거. 좀 더 발전된 애들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고생대하면 자, 삼엽충. 자, 삼엽충을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그겁니다. 고생대에 걸쳐서 전체 살았다. 물론 시기마다 모양은 계속 변했지만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고생대 전 시기에 걸쳐서 살았다. 번성했다. 자, 초기에는 필석, 그리고 갑주어, 갑옷, 자, 그리고 방추충. 자, 방추 형태인데 럭비 모양처럼 생긴 것. 자, 얘들은 방추충은 다른 말로 푸줄리나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두 개가 혼용돼서 나왔지만 요즘에는 거의 방추충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푸줄리나라고도 한다는 것. 필석은 초기만, 그리고 갑주어는 중간만, 그리고 방추충 끝에만 번성했다는 거지. 그래서 참고로 삼엽충과 방추충이 얘들이 멸종하면서 시대가 바뀌게 된 거야. 됐나? 자, 중생대하면 뭐 있죠?
암모나이트랑 공룡이랑 그렇지. 공룡과 암모나이트 모두 다 전 시대에 걸쳐 사라집니다. 암모나이트 역시 시대가 변하면서 그 모양은 계속 변하지만 어쨌거나 이 암모나이트라는 종은 전체에 걸쳐서 살았다는 거. 자, 새의 시조. 시조새. 시조새는 중간. 자, 중간 기가 뭐였죠? 쥐라기. 쥐라기 때 번성했습니다. 참고로 시조새 같은 경우는 옛 동물에서 이제 보면 새가 된다 이 말인데 참고로 요 새긴 새지만 날개가 있지만 부리에 여러분 새 부리에 이빨이 있습니까? 없잖아. 맞지? 얘는 이빨이 있어. 그리고 양쪽 날개 끝에 발가락이 이런 특징들을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시조, 새의 시조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신생대는 화폐석. 화폐 뭐죠? 돈이지? 동전 모양처럼 생긴 애들. 화폐석. 좀 더 발전돼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유동물. 포유류 뭐 있죠? 대표적인 게 매머드. 이런 거 이야기를 하지. 이 정도로 제시를 합니다. 자, 식물은 자 초기에 식물 갑니다. 자, 식물은 성간물 시대 있다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식물이라는 것은 육상 식물을 말해. 아까 육상으로 나온 게 언제라고? 실루리아기. 실루리아기 아셔야 됩니다. 자, 없다가 자, 실루리아기는 한조 보면 중기 이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초기에는 없다가 중기 이후부터 나타나는데 어떤 식물이 번성하죠? 식물. 대표 중에 누가 있지? 고사리 되겠죠? 원래 양치 식물은 고사리나 또는 우리는 이끼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 건 고사리를 말하는 거예요. 양치 식물. 자, 중생대는 뭐 있습니까? 거치식물. 자, 거치식물이 뭐지? 거치식물? 이 대비되는 게 속식물 있죠? 거치식물 뭐 있습니까? 뭐 소나무나 또는 은행나무나 이런 게 거치식물이잖아. 맞지? 참고로 신생대는 속시식물인데 자, 씨가 속에 있고 씨가 겉에 있고 실제 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밑씨를 말하는 거예요. 밑씨를. 참고로 동물의 난자에 해당되는 게 바로 식물의 밑씨잖아. 이 밑씨가 있는 방을 씨방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 씨방 안에 밑씨가 있으면 속시식물, 밖에 있으면 거치식물. 참고로 결과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자 같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속시식물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이게 씨방 안에 밑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되고 수정되는 거 과정 거치지 2단계로 거치지. 그런데 얘는 바로 수정될 수 있는 게 밑씨가 겉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봄 되면 나중에 소나무 꽃가루 많이 날릴 거잖아, 맞지? 이렇게 수정하기 위해서 막 날리는 거지. 됐나? 자, 기억하실 것이 그래서 거치식물은 소나무나 또는 은행나무인데 소나무 꼭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뭐 잣나무도 다 같은 종류야. 그래서 소철유란 말을 써. 이게 소철이라는 단어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철유나 또는 은행나무. 이게 바로 거치식물이다. 자, 속시식물은 그냥 나머지 애들은 다 속시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민들레는 뭐죠? 속시야, 거시야? 민들레는? 어? 민들레는? 어. 민들레는 뭐지? 거시야? 거시. 자, 민들레 같은 경우에 막 씨가 날아가잖아, 맞지? 이건 씨야, 씨. 수정하기 위한 그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씨 자체를 어떻게 보내는 그 방식이잖아, 맞지? 그래서 오해하시는데 민들레는 속씨죠. 수정하는 과정만 생각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은행나무 또는 소철류 외에는 다 속씨라 생각하시면 돼. 자, 단풍나무가 나왔다. 뭐야? 속씨가 되겠지? 문제에서 단풍나무로 제시가 돼. 뭐 특정 나무를 제시했지만 그건 속씨라 그 말이야. 됐나? 그래서 소철류 그리고 은행나무 외에는 속씨라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기후 갈게. 기후. 자, 기후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만 전 시기에 걸쳐서 다 거의 다 온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온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온난했어. 그런데 가끔 추운 시기가 뭐지? 빙하기. 빙하기가 사이사이 있었던 거지. 뭐 성카물의 시대도 여러 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밝혀낸 건 명확한 건 중간쯤에 그리고 끝 무렵에 빙하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중간쯤에 끝 무렵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참고로 중생대는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온난한 시기에. 이게 잘 나와. 잘 나와. 어떤 내용이 중생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이런 말 나오거든. 다 틀린 거지. 그래서 가장 온난한 시기가 바로 이제 중생대. 이때는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신생대 같은 경우는 초기는 온난하다가 나중에 끝무렵 가게 되면 빙하기와 간빙이 계속 반복됩니다.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 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게 된다. 지금은 무슨 기? 지금은 간빙기지. 빙하기 끝난 뒤에 지금 간빙기야. 언제 다시 빙하기 될지 몰라. 자, 됐지? 됐고. 자, 육상생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석 가지고 이 생물이 있었다, 이 생물 화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인지를 물어봐. 육지인지 바다인지. 자, 육상생물 뭐 있죠? 공룡, 또 시조새, 또 매머드. 이 정도 있겠죠? 나머지는 다 모두 다 바다에 살던 애들. 바다에 살던 애들. 자, 그래. 식물은 다 당연히 육지가 되겠죠? 식물은 다 육지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화석들이 나왔단 말은 육지였던 환경을 알려주는 것. 나머지는 바다가 될 것이다. 자, 가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 생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원핵 생물과 또 뭐 있죠? 진핵 생물. 맞지? 좀 더 하등한 거. 이때 단세포 생물의 출현 이렇게 말 안 쓰고 원핵 생물의 출현 이렇게 씁니다. 시생 누대 때.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이걸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자, 그리고 아까 원생 누대에는 아까 얘들은 세포가 많잖아, 맞지? 여러 세포로 되어 있지? 다세포 생물의 출현.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좀 써놓을게. 그래서 시생 누대 때는 그리고 원생 누대 때는 다세포 생물의 출현. 이걸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게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 쭉 나타낸 거고, 좀 전에 앞에 있는 그림이 바로 에디아카르 동물원에 있던 여러 동물들의 모습이야. 자, 이 표준 화석은 이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흑백으로 문제 그림이 나오겠지만 그림만 보더라도 누군지를 파악하시면 맞지? 그거 어려운 거 없지? 이 정도는 기본. 필석, 갑주어, 참고로 엄청 큰 애들도 있습니다. 자, 방추충. 그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는 다 채워져 있는 형태지만 지금 잘려진 단면을 나타낸 거고. 방추충들. 자, 암모나이트. 참고로 이놈들은 오징어의 조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린 형태 말고 펴진 형태도 있어. 뾰족한 거. 꽃갈처럼 생긴 거. 본 적 있습니까? 요 껍데기가 꽃갈처럼 길쭉하게 생겼고 이렇게 또 오징어처럼 오징어 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벨렘라이트라고 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지질, 뭐 박물관 이런 데 가면 막 많은데. 넘어갈게. 요렇게. 이것들이 벨렘라이트. 자, 화폐석과 메모드. 화폐석 역시 내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단면이 이제 원래 다 채워져 있는 거지. 자, 시조새. 지금 이빨도 있죠? 톱이 달려있고 이렇습니다. 넘어갈게. 자, 시대마다 아까 온도가 기온. 자, 지금 현재 기온이 얼마죠? 현재 기온이, 평균 기온이 12도. 현재 기온. 현재 기온은 15. 15. 자, 기온이 과거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기온 낮은 시기가 뭐야? 빙하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기후 연구가 마지막인데, 좀 하겠습니다. 힘냅시다. 자, 고기후 연구, 과거의 기온 변화를 어떻게 알아내냐? 별거 없습니다. 화석. 자, 시성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아까 산호 같은 경우 얕고 따뜻한 바다, 따뜻한 곳이다. 고사리도 따뜻한 곳이다. 알려주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산호 있고, 저희들 화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 있지? 자, 고사리. 참고로 고사리 원래 이런 것도 우리가 끊어가지고 나물로 먹잖아? 맞지? 그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나중에 이게 다 펴져. 우리 고사리손 해가지고 이렇게 뭉쳐있는 모습이 애기 손들 같이 생겼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잎이 말려있는 형태고 시간 지나면 다 펴집니다. 시간 지나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화석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남은 거지. 그래서 과거에도 남아있는 화석들, 아까 유사한 모습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충남 지역에 가면 이런 화석들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어. 과거 화석들을. 자, 갑니다. 그리고 꽃가루. 자, 결과적으로 꽃가루란 말은 이 식물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식물마다 사는 곳이 다 다르지. 고산에 사는 애들도 있고 낮은 곳에 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퇴적 당시에 식물이 뭔지를 아니까 결과적으로 환경이 어땠는지, 기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해양생물의 화석. 해양생물의 화석. 자, 해양생물의 화석은
특히 뭐 조개 같은 껍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 자, 얘들 좀 생소하죠. 자, 5가 누구지? 산소. 산소는 몇 번이지? 8번. 질량수가 얼마? 16. 맞습니까? 이 질량수는 어떻게 산출하는데? 양성계수와 중성계수를 합친 것. 좀 복잡해지지. 음. 자, 이거 질량수라는데 그래.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숫자는 맞지? 음. 하나만 해볼까? 뭐 잘 알겠지만. 자, 수소하고 헬륨하고 뭐 쭉 갈게. 헬륨 있고 뭐 리튬 있고 쭉 있을 건데. 자, 이들은 1번, 2번, 3번 쭉 가는 걸 어떻게 붙였죠? 누구의 수? 양성자의 수로. 됐나? 양성자의 수로 따졌습니다. 근데 전기적으로 이들은 중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에 뭘 가지고 있다? 전자를 가지고 있다. 됐지? 그리고 중성자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됐나? 자, 그러면 수소는 한 개이기 때문에 이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건 세 개이기 때문에 번호를 1, 2, 3으로 쓴 거지. 근데 이와 동일하게 다 존재를 하더라. 됐습니까? 근데 양성자는 수소 같은 경우는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맞지? 근데 없는 게 대부분이야. 근데 그 뒤부터는 이 수가 다 동일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얼마? 몇 번? 8번. 8, 8, 8이 있는 거지. 그런데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이 비슷해. 근데 이에 대해서 전자는 1800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내가 질량을 굳이 따질 때 이놈을 고려할 필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주 가벼운 놈이니까. 1800이나 1801이나 큰 차이 없잖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질량 산출할 때는 누구 두 개를 더한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됩니까? 아까 산소가 8, 8이잖아, 맞지? 얼마야? 16. 16인 애가 대부분이야. 양성자가 8개인데 중성자가 8개인 애가 대부분이야. 근데 간혹 8개가 아니라 이게 9개 되는 애 또는 10개 되는 애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야. 많지 않지만. 수소도 마찬가지야. 없는 게 대부분이잖아, 맞지? 근데 이 중에 한 개 가진 애, 두 개 가진 애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수소, 삼중수소 들어봤습니까? 후쿠시마에 막 오염수 나오면서 뭐 삼중수 막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오케이. 자, 몰라도 됩니다. 지금 설명을 했지만, 뭔지 나오는 설명을 했지만,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잠깐만. 다르잖아, 맞지? 다르지? 근데 양성자 수는 다 어때? 다? 똑같지? 그러면 지금 아까 산소가, 예를 들어 산소가, 자, 중성자가 8개는 애도 있고, 9개는 있고, 10개도 있어. 근데 양성자는 모두 다 8개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산소지. 근데 질량은 다르잖아. 이런 애들은 뭐라고 불러? 이걸? 이걸 동위원소라는 거지. 위치가 동일하다. 양산수가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질량만 다른 애들. 이걸 동위원소라고 그래. 됐나? 몰라도 돼. 자, 갑니다. 어쨌거나 지금 공기 중에는 산소가, 요거 맞게 그러면 산소가 18인 것도 있고 16인 것도 있어. 절대적으로 16이 많아. 자, 그런데 결과만 하겠습니다. 자, 얘들은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뭐냐면 16, 자, 16인 애의 개수, 18인 애의 개수. 16인 애의 개수 분의 18인 애의 개수 합시다. 자, 생물에 있는 산소를 따져봤을 때 산소가 16짜리하고 18짜리하고 그 비율을 말합니다. 비율을. 근데 이 값은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것. 반비례한다는 것. 참고로 예를 들어서 유공충. 얘들은 CaCO3가 뭐지? 탄산칼슘이죠? 몸체가 이 물질의 주물질이야. 주물질이야. 아니, 복잡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원리 몰라도 돼. 이제는 원리 안 다뤄. 안 다뤄. 결과만 알아도 돼. 자, 여기 산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놈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물을 흡수한 다음에 자, 그 당시에 물 내가 설명을 할게. 그 당시에 물 H2O 있지? 그럼 그 당시에 산소가 들어있을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산소가 16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겠지. 물론 대부분이 16이겠지만, 맞지? 그 다음에 자기 껍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CaCO3를 만드는 거지. 여기에 산소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이들이 죽으면 그대로 그 값을 그대로 보존한 채 죽었지. 그럼 화석을 분석하게 되면 자, 이놈의 몸에는
16짜리가 얼마인지, 18짜리가 얼마인지, 그 당시에 16과 18의 비율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됐나? 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증발이 무거운 애가 잘 될까? 가벼운 애가 잘 될까? 가벼운 애. 그러면 기온이 증가할 거야. 기온이 증가하면 H2O 중에 16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어. 16은 엄청나게 많잖아? 의미 없어.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증발 잘해 못해? 잘해. 그러면 18짜리인 이 무거운 애들도 증발해서 막 빠져나간다는 거지. 그러면 막 증발해서 빠져나가면 바다에 18짜리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 18짜리가 기온이 올라가 적어져. 맞나? 그러면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 이 전체 값은? 분모가 필요 없어. 분모는 의미 없어. 분자가 작아졌지? 전체 값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진다고. 그 기온이 내려가면 반비례라고. 됩니까? 그러면 이들은 증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공기로 가겠죠? 공기 중에서 뭘 만들어? 물이 응결돼가지고 구름 만들겠지. 구름 만든 다음에 다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비나 눈이 될 수 있겠지. 그 당시 비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지. 근데 눈은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 남아 있잖아. 뭐로? 빙하로. 그 빙하를 연구하면 그 당시의 기온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됩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기온이 좀 봐와. 기온이 높은 상태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빙하에는 이 18짜리가 많을까 적을까? 많겠지. 바다에는 줄었잖아.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해양 생물은 요건 반비례지만 빙하를 분석하면 비례라 그 말이야. 아 몰라도 돼. 결과만 기억하시고. 어? 자 그래서 요거 맞게 요거 이렇게 빙하를 분석하는데 자 빙하 코어 요거 맞게 빙하 내 물 분자 H2O 분석하면 요건 반비례 자, 반대라 그랬죠? 반대. 그래서 이 값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리 몰라도 됩니다. 원리 몰라도 됩니다. 그냥 결과만 아셔도 돼. 이 산소 동위 원소 비례하는데 이 값은 해양생물 화석은 온도의 반비례. 그렇지만 빙하는 비례. 결과만 아셔도 됩니다. 넘어갈게. 자 그리고 이거 아까 이것도 빙하입니다. 빙하 보게 되면 여러분들 눈과 눈 사이 원래 빙하는 눈이 쌓인 거잖아. 눈이 쌓일 때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 있습니까? 눈 쌓였을 때 그 사이사이 빈 공간 있나? 아니 눈도 알갱이라서 그 사이에 빈 공간 있을 거잖아. 근데 그 위에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안에 갇혀있는 공기들은 못 빠져나오겠지. 그래서 과거의 공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공기를 담고 있어. 이게 그 당시에 있던 공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공기를 이 기포를 연구하는 거야. 그 당시 공기 조성은 기온과 가장 연관성을 가지는 게 지금 온난화되고 있는데 뭘 이야기 많이 하죠? 누구의 양을? 지구 온난화. 누구의 양을 이야기하죠? 이산화탄소. 마찬가지야. 지금은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구 기온 증가하지만 어떤 원인이든 간에 CO2가 많아지면 기온은 증가합니다. 어떤 원인이든 간에. 그래서 당시 공기의 조성을 비교하는데 그 공기 중에서도 특히 CO2의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CO2의 양은 기온과 무슨 관계? 무조건 비례관계. 비례관계. 자, 그래서 지금 CO2가 많아지면서 현재 지구 온난화가 증가하면서 기온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한테 과거의 CO2 양의 그래프가 막 제시가 될 겁니다. 이것은 기온에 비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 빙하코어 줄무늬. 지금 빙하만 계속하고, 자, 빙하코어 가지고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빙하코어 보게 되면 아까 시추한 거 보게 되면 자세히 보면 줄무늬가 있습니다. 밝은 색도 있고 어두운 색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 왜 그러냐면 계절에 따라서 눈이 쌓이면서 색깔이 좀 달라집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여름 같은 경우는 나름의 극지방이지만 여름 좀 따뜻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 얼음들이 이 빙하들이 좀 녹을 수가 있어. 그럼 다시 또 밤 되면 또 추워지면 얼 거잖아. 여러분들 눈 같은 경우는 투명합니까? 불투명합니까? 눈 불투명하죠?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얼면 좀 투명하지. 뭐 완벽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더 상대적으로 투명하잖아. 맞지? 이렇게 상대적인 색깔을 띠게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겨울에는 주로 어두운 색깔이지만 여름에는 주로 좀 밝은 색깔을 띠게 된다. 자, 그래서 계절마다 1년 지날 때마다 이런 줄무늬를 만들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몇 해 지났는지 그 해를 우리가 딸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자, 봐봐. 뭐, 밝은 색도 있고, 어두운 색도 쭉쭉쭉 반복되죠? 이런 겁니다. 물론, 해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여수 엑스포, 모르죠? 여수에서 엑스포 열렸었는데, 그러면 또 그 당시 또 여수가 또 많이 떴었어. 또 노래도 나오고 하면서. 자, 그랬는데, 여기 원래 스위스에서 빙하를 좀 가져왔거든? 그래서 쭉 따져가지고 연도했던 여기가 단군이 한국을 세울 때 빙하. 왜냐면 다 시간 따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행정면 가져와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자, 갈게. 또 나이테 이제 끝나갑니다. 자, 나이테 가지고도 우리가 횟수를 정할 수 1년에 하나씩 생기는 거니까. 자, 밝은 색이 언제입니까? 밝은 색이? 나이테에서 밝은 색은 언제야? 계절적으로? 여름. 봄과 여름 같은 거. 근데 어두운 색은 가을, 겨울 되는 거지? 자, 볼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나이테 가지고. 자, 나무의 나이테인데 온도와 강수량,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온도와 강수량이 많으면 성장 속도가 빠르고 나이테 폭이 넓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온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시기는 상대적으로 봄과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폭이 넓게 밝게 나타납니다. 자, 가을과 겨울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쌍으로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한 해 한 해 줄무늬를 만들면서 나이테를 만들면서 횟수를 잴 수 있다. 참고로 뭐 나무 나이테 같은 경우는 수백 년 정도 우리가 잴 수가 있겠지.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빙하 퇴적물이나 암염이나 석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빙하 퇴적물이라는 것은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막 긁고 내려올 거잖아, 맞지? 그래서 한 곳에 쌓이게 되는데 어쨌거나 빙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남게 되겠지. 그럼 과거에 한랭했다, 추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암염. 자, 암염은 퇴적암 중에 어떤 퇴적암? 화학적. 그 말은 뭐가 일어나야 돼? 심전이 일어나지만 기본적으로 암염은 땅에 묻힌 애들 말할 거잖아, 맞지? 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발된 거예요. 바로 건조한 기후가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지. 자, 석탄 같은 경우는 누가 된 겁니까? 식물이. 그러면 식물이 많이 우거져야 많이 생기는 거잖아. 그 말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화습한 환경이었음을 알려주는 거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뭐 암염이고 실제 암염 캐고 있는 겁니다. 땅속 들어가가지고. 여기 소금 얻는 거지. 캐내는 거지.